안녕하세요. 남달라면의 부동산과 삶, 남달라면의 우석부동산 오우석입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취득세율이 2%인 것을 1에서 3%로 세분화해서 적용을 한다는 내용과 1세대 4주택에 대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4%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현행에는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이상은 3% 이렇게 계단형의 구조였는데 6억 원과 9억 원 사이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상위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그러한 일명 문턱 효과가 있어서 이 내용을 6억 원과 9억 원 사이에서 세율이 한 번에 2%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 가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개선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는 6억 원까지는 1%, 6억 원까지는 1%고요. 6억 원이 넘어가면은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2%로 됐습니다. 그래서 9억 원까지 2%. 그러니까 6억 원과 9억 원 사이는 무조건 거래 금액에 차이 없이 2%를 적용을 했는데 이 개정된 취득세에서는 6억 원을 초과하면은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까지는 화살표가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억에서 7억 5천까지는 기존의 2%에서 1 내지 2%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 2%였던 것을 이하로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기존의 2%에서 2에서 3%로 높아진다는 내용이죠. 기존에 똑같이 2%를 적용했는데 7억 5천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이렇게 세율이 더 올라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억 5천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이 취득세가 올라가는 구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2%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세율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원은 기존대로 1% 그대로 똑같고요. 이제 예전에는 6억 1천만 원만 돼도 2%로 바로 올라갔는데 이제 1.07%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7억 5천만 원이 됐을 때 2%가 되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또 화살표가 나오네요. 2%로 이렇게 바뀌었고 7억 5천만이 넘어가는 7억 6천만 원부터는 세율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점점 올라가는 제도로 바뀌어 있는데 기존에는 7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도 2%만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 7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음은 1세대 4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1에서 3%의 주택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4%의 일반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1에서 3%로 적용한 특례조항이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인데, 그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이 4%보다 낮은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특례법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1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와 미혼이 30세 미만인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것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주택 하나로 산정이 되는데,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19년 12월 3일 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입법 예고 된 날까지 계약을 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4%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1에서 3%를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6억하고 9억 원 구간만 세율을 바꾸느냐 하는 얘기는 현행 취득세율의 문턱효과, 일명 문턱효과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그 구간의 세율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율법이 이렇게 되면은 세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세율표 제공하고 안내도 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유택스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1세대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관련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느냐 저기 하니까 2019년 12월 3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입법 예고 한 날까지 계약한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종전세율을 적용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범위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와 있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하는데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느냐 했더니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은 1세대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명의인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간에는 공동 소유를 해도
1세대 1개 주택으로만 인정을 하는데 세대가 다른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각각 1주택으로 보니까 이건 좀 잘 알아보고 공동 명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때는 이 부분은 세법에서는 항상 동시에 같은 날 두 개의 두 채의 주택을 거래하고 그랬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3개 주택을 취득한 이런 경우는 뭐 별로 없겠지만은 3개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첫 번째 하나의 주택은 세 번째 주택으로 보아서 1에서 3%를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주택,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은 4%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냐?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지금 현재도 오피스텔은 1에서 3% 적용 주택이 아니고 일반세율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냐 했더니 이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주택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참말로 감사 땡큐라 고맙습니다.